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준현입니다. 오늘 언론계 계신 분들과 학교생님들 모시고 조선일보가 지난 9월달에 보도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코넷 보도와 관련해서 토론을 열겠습니다. 토론을 열게 된 기획 취지는 조금 전에 저희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공직자의 사생활 보도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그 사건 보도를 접한 시민들 많은 의문을 느꼈을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이 보도가 단순히 어떤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게 정권 또는 어떤 기득권 세력에 반대되는 사람 또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찍어내기식, 망신 주기식의 보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점에서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 또는 보도 기능의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떠나서 정권과 결탁한 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언론인권센터 민주사회위원 변호사 모임의 언론위원회가 같이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사실 이 토론회가 당시 9월달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 사건이 보도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열렸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시기적으로 좀 늦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아직도 완벽하게 진실이 가려진 건 아니고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이상한 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은요, 국민의 사생활 보도를 위한 명예훼손과 언론 사이의 충돌이라는 주제로 법무부의 대리 이진아 변호사님이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공회대 최준봉 교수님이 정치 권력과 결탁한 언론 부재의 시대라는 주제로 일단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론자 네 분께서 토론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토론자는 일단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인찬 변호사님, 민주사회위원 변호사 모임에 계시는 나인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시사인의 사회부 송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한양대 겸임교수로 계시는 이영주 박사님, 한국일보의 노설님이신 이충재 노설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진아 변호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한 여유있게 하시더라 한 20분 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참 경험이 부족하고 토론자로 참석하기에는 아직 저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부족함이 많아서 어쩌다 보니 발제를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변호사 법조인의 입장에서 공인의 사생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인의 사적인 사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보도하는 게 옳은지, 공인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도 공인의 윤리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 이 두 가지의 법익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판례들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리가 충돌되는 경우에 과연 어떤 권리를 우선해서 보호해야 하는지가 많은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공인의 명예훼손에 비해서 가장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무장을 근거로 공적 인물의 명예를 지극히 낮은 차원에서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현실적 악의 이론이라는 이론을 도입을 해서 공인의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정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은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 혹은 토론의 과정 등이 위축될 것을 염려해 생겨난 이론인데요.
특히 선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자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의혹 제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런 현실적 악의라는 이론에 대해서 어떤 정부와 관련된 문제, 공직자에 대한 문제의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인사라는 보다 넓은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언론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지나친 현실적 악의의 원리의 확대로 인해서 그 본래의 목적과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안고 있기도 한데 언론의 상업적 폐해를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크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가장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공인의 명예를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인과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보다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러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후에도 우리 법원의 판례들은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 알고 계시는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현직 판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과 법원의 직원, 경찰관 등이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그 소개비로 돈을 받아서 법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어떤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보도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전지검의 검사들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라는 청구를 했고 법원은 검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인의 직무와 직결되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인의 명예를 더 보호했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도 비판받고 있는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저희 이 토론회의 계기가 됐던 최동욱 검찰총장의 홍여사 관련 의혹 보도는 어떨까요? 이 보도 역시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인지 혹은 공인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보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다 라는 보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우선 지금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갑작스럽게 취하가 되면서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과연 밝혀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일보의 공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관한 의혹 보도는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공인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 공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보도라면 언론의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공인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판결 등 법원의 판례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법조계 역시 이런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비교형량하는 어떤 확립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해서 현재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는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면서도 그러한 의혹 제기로 인해서 잠시나마 후보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에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제한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또 경험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7대 대선과 관련해서 병 후보자가 정과 공모해서 주가 조작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발언한 자에게 그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노무현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인데 내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법에서 공산당 만세 부르다 죽었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한나라당 선거대책자문위원회 의장의 주장은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유명한 팝 아티스트가 공인들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어떤 포스터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전두환의 그림을 그려서 29만 원짜리 전두환이 전재산 29만 원이라 한 거를 풍자를 하면서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포스터를 전두환 집 옆에 부착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이 유죄임을 인정을 하되 다만 10만 원의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었고요.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묘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독사발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그 포스터를 게재한 행위, 그리고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의 얼굴을 반반 섞여서 붙여놓은 포스터 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는 근거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소개드린 판례들은 피고가 언론 매체는 아니었고 일반 사인이었기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과 명예훼손이 충돌한 경우에 관한 판례들인데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없고 결과가 모두 다르게 각각으로 해석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조선일보 보도는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비판의 영역에서 보도가 된 것인지 혹은 단순한 도발적 이슈인지 앞으로 상당 기간 논의가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우리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지 또한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나라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넓게 허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가 여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공직자의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면 그 처벌과 소송을 두려워하여 공익 이슈에 대한 활발하고 공개적인 토론이 위축되고 정부의 자유로운 흐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모든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같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알 권리로 등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언론이 지나치게 상업화, 권력기관화, 정치화되어가면서 아니면 말지식의 보도를 통해 무분별하게 공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침해하는 것은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한몸이 되어 보도를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입증하고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공인이나 공직 후보자, 공기관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것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